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측근으로 평가받는 한 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가 됐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아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일 겁니다. 그 측근의 이름은 김남준. 그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음해성 조폭몰이의 허구를 밝혀주십시오. 결코 조폭과 결탁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악성 음해에 대한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체 없는 헛개비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마침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감추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얼굴은 되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랍니다. 성남시 대변인, 경기도 언론비서관을 지내면서 이재명의 입으로 불리는 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남준 이 분이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 그때 국회의원 선거 출마했을 때 캠프 대변인이었는데 그 당시에 상대 후보가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였잖아요. 근데 윤 후보 관련해서 25년 계양 사람 참칭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계양 연고 없었다, 선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윤형선 당신은 21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계양에 머문 시간은 한 21일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검찰의 판단은 무슨 소리 하십니까? 윤형선 후보는 계양 지역에 21일보다 훨씬 오랜 기간 머물렀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선법 위반 혐의입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당시에 저 논평을 낼 때 뭔가 크게 착오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형선 후보가 목동에도 이제 집이 있는데 아마 주소를 계양하고 목동하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거기서 선거 처음 나온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단지 21일만 계양에 살았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그 최근에 주소를 옮긴 걸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조금 조심성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기소가 됐기 때문에 12월 1일이 지금 이 선거법 공소시효입니다. 6월 1일이 선거였습니까? 그래서 저 공소시효 전에 기소를 한 것 같고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허위사실 인정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저거 만약에 허위사실 인정되면 어떤 처벌 받아요? 글쎄요, 그 허위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냐에 따라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실형이 나올 수도 있고 대체로는 벌금이 나옵니다. 저게 만약에 유죄가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의 당락에는 영향이 없는 그건 건가요?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저건 그냥 김남준 회계 개인의... 책임자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저분 개인이 처벌을 받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한번 보시죠. 자, 김용 민주연구원 이제 전자가 붙었어요.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 그 847, 8억 4,700 경선자금 받은 거 아니냐. 이거 관련해서 지금 기소가 됐고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근데 뭔가 차이가 하나 발견되지 않습니까? 김용 이분 앞에 직함 앞에는 전자가 있는데 정진상 이분은 아직 전자가 안 붙었어요. 정무조정실장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뇌물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김남준 지금 그러니까 이 정무조정실장 정진상 저분 바로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무조정실의 부실장 이번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소가 됐습니다. 측근이 잇따라 무리를 일으켰다. 국민에 사과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재명의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 김종욱 교수님은 직접 사과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재명 당대표는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지 않을 거다. 네네. 왜냐하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당대표 측근들이 저렇게 계속 구속되는 상황인데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부에 어떤 흐름이 있냐면 여기서 나와 있는 사과의 이유 자체가 남욱과 유동규의 진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남욱 진술에 대한 유동규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건 민주당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유동규 씨 같은 경우 본인의 어떤 동거인에 대한 증거인멸 사건에서 주임 부장판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동규 수사 기록을 보니 자신이 구속된 뒤 검찰과 딜을 하더라. 이거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임 판사가 부장판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김만배 씨가 곽상도 전 의원 재판에 가서 김만배 씨의 변호인 측이 뭐라 그랬냐면 남욱 씨를 증인으로 신청을 하니까 검찰의 회유나 유도로 남 변호사가 왜곡된 진술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답변을 한 것으로 보여 증언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일단 진술의 신빙성 관련해서 논쟁이 붙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과를 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오히려 윤 정부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종욱 교수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만나보시죠.